11人、1億ベリーを超える賞金首がいるわ。 원피스 위대한 항로 전반부를 완주하고 억대의 해적 루키와 사왕에 오른 검은 수염 티치까지 묶어 이들을 최악의 세대라고 말하는데요. 이들은 과거 기성세대와 달리 신시대를 대표하는 인물들로 원피스 최종장에서 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 루키들 중 최악으로 뽑히며 루피는 샤본디 제도에서 천룡인 면상에 펀치를 날리는 등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 젠 제정신이 아니구나라는 모습들도 보여주었는데요. 과거 샤본디 제도 이후 최악의 세대들은 엄청난 성장을 보여주며 현재는 각자의 자리에서 비중 있는 역할로 자리매김을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최악의 세대 일원으로 3선장 중 한 명인 트라팔가로우는 죽음의 외과 의사로 불렸었는데요. ドレイクやお前何人殺した？ 수술수술 열매를 먹은 악마의 열매 능력자로 샤본디 제도에서 룸을 만들고 해군을 농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과거 박연병으로 멸망한 하얀 마을의 유일한 생존자이며 돈키호테 패밀리에 들어가 있었으나 로신한테의 도움으로 현재의 자리까지 올 수 있었는데요. 見ろ俺はもう人間じゃねえ D 일족 중 한 명으로 샤본디 제도 이후에는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정상 전쟁의 잠수함을 타고 와 있었으며 여기서 패닉이 되어버린 루피를 데려가 치료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인연 때문인지 칠무회로 올라선 로우는 다시 한번 펑크하자드에서 밀집 모자 일당을 마주하였는데요. お前裏切んのか？いや 여기서 미친 과학자 시절을 깨부수고 루피와 동맹을 맺게 되었습니다. 열매의 능력발은 대단히 좋으나 각성이 되지 않아서인지 패왕색 패기가 없어서인지 도플라밍고에게는 발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를 동맹인 루피가 깨부수어주며 사왕의 목인 카이도우를 노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합류한 키드와 사무라이들과 함께 카이도우와 동맹을 맺은 빅맘까지 두 사왕을 한 번에 상대하게 되었는데요. 현존 최강의 여자인 사왕 빅맘을 로우와 키드가 상대하며 각성한 열매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쇼크빌레나 사일런트 등 다양한 공격 능력을 보여주며 빅맘에게 큰 충격을 주기도 하였는데요. 여기서 빅맘을 리타이어 시키며 현재는 현상금 30억 베리로 올라갔으나 이후 검은 수염 티치와 대결에서 패배하며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궁극의 열매라 불리는 수술 열매 능력자인 만큼 블로불사의 수술을 누구에게 시전을 할지 궁금증이 쏠리고 있습니다. 웨스트블루의 마피아였으며 최악의 세대 유일한 기혼자인 갱배찌는 성성열매 능력자로 샤본디 제도에서 병력의 차이를 보여주었는데요. 마피아답게 부하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으며 배신과 전략을 잘 구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샤본디 제도 이후에는 빅맘 해적단 산하로 들어간 모습을 보였으며 제르마 가문인 상디를 납치하려 등장하였는데요. 자신의 선배라 볼 수 있는 패콤즈가 뻘짓을 하려 하자 정예영 메인다며 뒤에서 총질을 해대며 노박구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빅맘 산하로 들어간 것은 빅맘의 목을 취하기 위한 것이어서인지 순간 루피와 동맹을 맺기도 하였는데요. 하지만 빅맘의 패기에 대실패를 거두며 성성열매의 진짜 능력으로 일단 피신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개패든 맞고 겨우 탈출한 루피 일행과 갱배찌는 서로 헤어지며 현재 갱배찌는 아내와 함께 신세계를 역주행하고 있는데요. 아내의 말을 굉장히 잘 듣는 것인지 처제 로라를 찾기 위해서 역주행을 하였던 것이었으며 현재는 연재 표지에서만 한 번씩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엄청난 근육을 보여주는 괴승우르지는 하늘섬과 관계 있는 것인지 날개를 달고 등장하였으며 1억 800만 베리의 현상금을 갖고 있었는데요. 최악의 세대를 쫓아온 파시피스타를 혼자 상대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근육을 폭발적으로 성장시키는 근육근 6열매 같은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빅맘의 적단의 장성을 혼자 쓰러뜨리며 명성이 떡상을 하기도 하였는데요. 海藻ウルージ小生の一人を打ち破った。 카이도우와 인연이 있는 것인지 연부를 외우는 장면과 극장판에서는 더글라스 블리색의 펀치를 꼽아버리며 작은 등장으로도 큰 임팩트를 남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어떠한 능력인지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최악의 세대 유일한 인물입니다.
수장족이자 소리소리 열매 능력자인 아프는 해군 대장 키자로에게 공격을 날렸으나 개털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키드와 호킨스와 함께 동맹을 맺으며 상황을 잡으려 하였으나 자살하려 뛰어내린 카이도우와 마주한 곳에서 호킨스와 함께 키드를 배신하며 카이도우 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카이도우를 잡으러 온 루피와 조로를 순간 그러기 상태로 만드는 활약도 보여주었는데요. 하지만 열매 능력이 간파당하자 바로 털리기 시작하였습니다.何 이후 키드와 조로, 드레이크 등 강자들에게 여러 공격을 맞았지만 리타이어 되지 않는 모습을 보였고 배신의 배신을 보여주며 사실상 평가는 최악이라 볼 수 있는 인물입니다. そもそも海賊の同盟がハッピーエンドを迎えることはねえんだ。 최악의 세대 인물 중 선장이 아닌 부선장 위치로 들어가게 된 조로는 검사이자 현 사왕 부선장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剣豪海賊狩りのゾロ懸賞金11億1100万ベリー 당시 조로는 샤본디 제도에서도 골 때리는 장면을 보여주었는데요. 샤본디 제도에서 술을 빨며 걸어다니던 조로는 순간 천룡인 차를로스 성과 마주하였었습니다. 여기서 조로는 본인이 길치지만 여유있게 천룡인에게 길을 알려줄까라고 말하였는데요. なんだよ道でも聞きてえのか 천룡인도 얼탱이가 없던 것인지 조로에게 총질을 하였으나 죽이려 달려드는 조로를 보니가 막아 차를로스 성은 목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계속된 성장을 보여온 조로는 미호크와 수련 후 패기를 두른 흑도와 함께 현재 엄청난 강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왕 카이도 배때기를 갈라버리고 루나리아족 킹을 쓰러뜨리는 등 세계 제일 검으로 다가서고 있는데요. 10억이 넘는 현상금이 걸려있으며 최근에는 에그헤드 섬에 등장한 루치와 카코와 싸우며 오로성의 공격까지 받아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조로와 같이 부선장 위치에 있지만 최악의 세대 인물로 속한 킬러는 항상 가면을 쓰고 다니며 키드의 적단의 2인자이자 키드와는 소꿉친구입니다. 특이한 웃음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 때문인지 항상 가면을 쓰고 웃지 않는 상황까지 가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샤본디 제도에서는 조로보다 높은 현상금을 가지고 있었으며 아프와 쌈박질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키드와 함께 카이도우 편에서 모습을 드러내며 조로와 맞붙게 되었는데요. 조로도 이 녀석은 제법 강하다 느끼고 빈틈이 생기자 조로 어깨에 칼빵을 넣는 등 나름의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스마일 열매의 부작용으로 계속 웃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카이도우와 싸움에서도 나름 활약을 보여주었고 이후 키드를 인질 삼고 있던 바지로킨스의 능력과 맞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키드의 팔이 잘린 걸 이용한 전략과 무력으로 바지로킨스의 팔을 잘라버리며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전략과 검술까지 겸비한 키드의 적단의 2인자이며 강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킬러에게 개털린 바지로킨스는 샤본디 제도에서 키자로 앞에서 점괘를 보는 등 얘도 제정신은 아니구나 싶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防御回避率 76%。 おーい 초인계 집지펼매 능력으로 남의 목숨을 담보로 싸우며 신체의 변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왕에게는 안되겠는지 빠르게 포기하고 카이도우 밑으로 들어갔으며 카이도우를 처부스러운 노우와 치열하게 싸우고 강함을 보여주었습니다. ライフマイナス1。 집지펼매 능력이 아니었다면 진작에 죽었을 상황이 많았지만 타인의 목숨을 이용하여 계속 살아남았으며 킬러와의 싸움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키드가 팔이 안 잘려 있었다면 호킨스가 이길 수 있었을 거로 보이지만 벤베크만이 키드의 팔을 자른 게 오히려 킬러에게는 도움이 되어버렸습니다. 팔이 잘려버리며 패배한 호킨스는 이후 등장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얘가 최악의 세대가 맞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검은 수염은 샤본디 제도에만 등장하지 않았지 오다피셜 최악의 세대가 맞는 거로 보이는데요. 이미 초신성들과는 레벨이 다른 강자였으며 어둠어둠 열매 능력을 얻고 정상전쟁에서 흰 수염에 흔들흔들 열매까지 먹게 되어 엄청난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인 패기와 남들과 다른 이형의 몸으로 칠무에부터 현재는 사왕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는데요. 전 록스의 적단 왕직을 쳐부수며 해적섬을 차지하게 되었고 현재는 악마의 열매를 빼앗고 자신의 산하의 적단들을 거느리며 세력을 넓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해적 중에서는 사실상 원피스 끝판왕이라 볼 수 있으며 샹크스와도 버금가는 강자로 올라섰다고 볼 수 있는데요. 같은 최악의 세대인 로우가 빅맘을 때려잡으며 30억 베리로 올라섰지만 최근 하트 해적단을 총전력이 아닌 상태로 검은 수염이 박살을 내버리며 수준의 차이를 보여주었습니다. 또 다른 유형의 뒤에 일족인 검은 수염은 앞으로 어떠한 행보를 보여줄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해적이자 해군이자 소드인 엑스트레이크는 박쥐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샤본디 제도에 등장한 당시에는 해군 소장까지 올랐지만 해군을 배신한 붉은 깃발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해군의 정보를 잘하는 모습으로 파시피스타가 등장하자 용용열매 알로사우루스 능력을 보여주었는데요. 거대한 공룡으로 변하며 파시피스타를 압도하였지만 자연계인 키자루에게는 맥없이 털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카이도우의 산하로 또 한 번 등장하였지만 여기서 또 한 번 사실 드레이크는 해적 세계에 파견한 공작원인 게 밝혀졌는데요. 제대로 박쥐질을 하며 드레이크는 해군에서도 해적에서도 환영을 받지 못하며 의심의 눈초리를 받게 되었습니다. 루피가 카이도우를 쳐부순 뒤에는 진짜 자신의 위치는 해군 소드의 일원인 게 밝혀졌고 여기서는 소장이 아닌 소드의 대장으로서 자리를 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해군 영웅 코비를 부하로 두고 있으며 사황 간부들과 싸움에서도 밀리지 않아 용용열매의 힘과 함께 강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악의 세대 유일한 홍일점으로 등장한 본인은 자신의 아버지인 바솔로뮤 쿠마를 찾기 위해 바다로 나와 해적이 되었는데요. 엄청난 대식가로 폭식을 즐기며 나이나이 열매를 먹은 것인지 자신의 나이뿐 아니라 상대방의 연령까지 마음대로 조정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가키? 실제 나이는 굉장히 어린 것으로 밝혀졌으나 나이 대비 머리가 잘 돌아가는 거로 보이는데요. 상대방의 나이를 조정하는 능력이 발동만 한다면 상대를 쉽게 제압할 수 있으며 최근 사왕이 된 루피도 늙은이로 만들어버리고 악마의 열매빨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현재는 3억대 수배자이나 행적을 보면 검은 수염에게 패배 후 해군에게 잡혀가는 등 큰 임팩트를 준 장면은 보이지 않았는데요. おめえみてえな小娘によく送って賞金がついたもんだ。 에그헤드 섬에서 루피를 제압한 뒤 쳐들어온 파시피스타 명령권이 보니에게 최상위권으로 잡힌 게 밝혀졌으며 강함을 떠나 위험도는 최악의 세대에서 최상위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악의 세대에서 초강력한 인맥발을 가지고 있으며 현 사왕으로 올라선 루피는 사실상 해적왕이 될 수밖에 없는 인물인데요. 할아버지 거프와 아버지 드래곤 의형제 사보까지 인맥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인물입니다. 거기에 사왕 샹크스까지 루피와 인연이 있는데요. 패왕 색패기를 타고났으며 질무애를 셋이나 때려잡고 사왕 카이도우와 빅맘 동맹을 한꺼번에 때려잡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心臓の音 질무의 돈키호테 패밀리를 괴멸시키고 생긴 사나이 적단이 등장하지도 않았지만 사왕을 때려잡았고 현재는 에그헤드 섬에서 키자루와 오로성과 맞다이를 하고 있는데요. 거인 해적단까지 루피를 도우며 조이보이인 게 밝혀진 루피는 최악의 세대에서 강함은 넘버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프와 호킨스와 동맹에서 배신을 당하며 카이도우에게 잡혀있던 키드는 자기자기 열매 능력자이며 최악의 세대 등장 시 넘버원의 현상금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ユースタスキャプテンキッド 루피보다 높은 현상금이었던 키드는 패왕색 패기를 갖춘 것이 밝혀졌습니다. 샤본디 제도에서는 패기 사용을 하는 모습을 보이진 않았지만 사왕과 싸움에서 열매의 각성은 물론 패기를 이용한 공격들도 잘 보여주었는데요. 하지만 루피와 다르게 인맥이 없으며 샹크스 해적단 부선장인 벤베크만에게 팔이 잘려버렸습니다. 키드는 로우와 함께 빅맘을 때려잡고 다시 빨간머리 해적단에게 도전하였지만 카무살이 공격 한 방에 리타이어 되어버렸습니다. 현재 괴멸해버린 하트 해적단과 키드 해적단은 훗날 루피를 도우며 다시 합류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11人1億ベリーを超える賞金首がいるわ。